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사실은 관세 폭탄보다 더 큰 내란 이 종식이 안 돼서 한국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석진입니다. 예,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면. 예, 명지대학교 우석진입니다. 예, 교수님 진짜 초반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고, 한 뭐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완전 초반 때. 완전 초반 때. 예, 오셨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어느덧 63만. 보궐선거 끝나고 막 그때쯤에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사이에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교수님. 내란도 터지고요, 총선도 있었고.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그래도 다행이죠. 지난 주말에 어쨌든 근데 아직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파면이 됐기 때문에 파면 그 자체로 경제가 조금 호재가 좀 생긴 겁니까? 우리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뭐 그 내란 전에도 사실은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내란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이제 뭐 국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치 능력이 없구나. 통치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말려야 될 이 내각들은 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내각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은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그 해결할 그런 의지가 없구나. 그러면 대한민국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건데 막판에 오게 되면은 이제 끝에 이제 헌재가 또 시간 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끄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왜 이러는 거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학자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불확실성과 위험을 좀 구분을 해요. 뭐 이제 일반인들은 많이 그거를 섞어 쓰지만은 경제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구분을 합니다. 불확실하다하고 위험하다 이거를 구분하는데. 불확실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를 불확실하다고 표현하고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옛날에 가봤어. 그래서 50%의 확률로 뭐 이게 인용이 되고 50%의 확률로 뭐 각하가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시장이 이제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저희는 이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도 우리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건데 불확실하면은 프라이싱을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이제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위 견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지. 견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행동을 멈춥니다. 일단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소비를 멈추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축하던 거하고 또 다르게 또 더 많이 저축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죠. 아니 2년 가는 거잖아. 이게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 그냥 2년 가는 거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헌법재판관도 탄핵하고 뭐 막 난리가 나는 거였죠. 완전 그 혼돈의 도가니탕으로 완전히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렇게 되면은 저축을 조금 더 해놔야 될 것 같고 기업도 투자를 이제 미룰 수밖에 없어요. 야, 해놓던 거 투자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봐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했던 것도 야 걷어들여 그만 진행시키게 할 수도 있고 자산들도 원래 이제 투자해놨던 것도 이제 유동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헌법 재판관이 뭐 모종의 결심을 해서 미리 결심하고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심을 해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물론 아직도 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는 범위로 이제 위험한 범위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라이싱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내란 수계는 이제 일단 뭐 파면이 됐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내각들은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아직 뭐 잔불이 남아 있는 거고 우리 그 옛말 보면은 이제 뭐 불티가 황하를 걷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불씨 하나가 황하를 건너가지고 와. 그 건너편에 타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 잔불이 꺼지지 꺼지지 않았다. 않았기 때문에 예. 그 경제에도 굉장히 굉장히 불확실하다. 네. 예컨대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거 그 밸류업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편히 여기 유튜브니까 좀 그래 지랄지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주가 떨어진다고 막 지랄지랄 해가지고 예. 예, 상법 개정안 이제 올려놨더니 그것도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게 예. 또 경제 관료인 한덕수 예. 총리가 예. 거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잔불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주말 동안에 개헌 얘기 나왔는데 네, 개헌. 개헌 얘기 나왔는데 예. 개헌 얘기 나왔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진다 그렇게 되면 예. 불안해진다. 지금 개헌 논의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진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불확실성으로 다시 끌려 들어간다. 불확실성에서 간신히 위험 수준으로 왔는데 개헌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면 다시 또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빠져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순서대로 아무리 순서대로. 마음이 급해도 예.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면 예. 좋겠다. 그게 예. 경제에도 좋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 사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날 파면 선고 나기 직전부터 원달러 환율이 잡히면서 그리고 일정 정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시장이 반응을 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 때도 그랬었거든요. 관련 테마주들이 오르고 네, 뭐 무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시장 혹시 뭐 이제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욕망이 집결되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흐름만 지배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히 이제 없어지면서 한국 자산이 좀 지금 저평가돼 있다, 싸다, 네. 예. 사자.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이 하나 있는 거고. 예.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고 해외 요인에 엄청 영향을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출 수입 부분이 다 합치고 나면 GDP보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정치가 안정됐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가 불러온 불확실성은 이제 어느 정도 거쳐졌다는 의미에서 사람들도 좀 이제 안정화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 정치보다도 훨씬 더 큰 게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의 이 국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4월 2일 국면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힘도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내에서 이 정치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중첩되면서 나타나가지고 한쪽으로 아주 깨끗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잘된 방향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